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9월 30일 날 시장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우선 제가 필요한 정보들 텔레그램에서 하태민 한 칸 띄고 경제TV 텔레그램입니다. 1063번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중국이 난리가 났네요. 자, 9월 24일 중국이 이 증시, 그 다음에 부동산, 또 금융시장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 날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원래 정치국 회의 9월에 열리는 건요, 주로 공산당 내부의 일들을 하는데 경제 문제를 논의한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시중은행 지준율을 0.5% 인하했다. 자, 이러니까 이미 중국은 뭐 미공개 정보들이 새 나간 모양이죠. 홍콩 H지수, 홍콩 H지수란 거는 중국에 좀 상장된 우량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H지수가 급등을 했네요. 와, 중국 증시가 지금 마치 이런 건 참 옛날 얘기입니다. 참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그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 주식시장이 끝없이 추락할 때 갑자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가를 부양하겠다 이러면서 폭등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9월 11일, 13일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홍콩의 지수가 22%면 말 다 한 거죠. 항생지수도 20% 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에서도 자, 요걸 자세히 한번 제가 다루는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 네, 요걸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보면 이건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들이 일단 발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정책도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대 국유은행 지금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런 걸 보면요. 중국에서 은행에 돈을 안 내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중은행에도 돈을 넣어주겠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뭐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 지준율도 낮추고 그러면 아무래도 통화 공급이 늘 거고 증시 안정화 대책 등등 합니다. 그래 지준율이 지금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이번에 올해는 팍팍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6대 국유은행, 공상은행 막 이런 거 있죠. 1조 위안 투입 검토 중, 특별국채 발행 계획 중, 이제 뭐 재정정책도 나오는데, 자, 하여튼 이번에 깜짝이었어요. 다들 예상치 못하게 정치회의인데 경제를 다루는 바람에 그래서 정책금리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했고 인하폭이 컸다. 그래서 깜짝. 그래서 미국 쪽 그 반응이 상당히 이번에 중국 전 대책은 다르다. 그래 중국 자산이면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아직도 상승 여력이 크다.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 상승 여력이 크다. 그 다음에 중국 이러면 중국 내수 경기가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요. LVMH는 그뭐 루이비통, 헤네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올랐고 에르메스 고가 명품들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가격들이 일제히 올랐어요. 구리가 뭐 대표적인 구리는 뭐 산업 동향을 보인 대표적인 종건데요. 구리뿐만 아니라 철광석, 알루미늄 다 금속들은 다 올랐어요. 유가는 별로 안 올랐어요. 유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구리 가격이 막 오르면서 구리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건 우리한테는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 비중을 쭉 줄이다가 이제 중국을 살려냐 하니까 딴 걸 팔아야 되는데
아이고 삼성전자가 딱이네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오고 하이닉스를 이렇게 4천억대씩 순매수하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계속 팔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상하다, 좀 심하다, 이상할 것까지는 좀 심하다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삼성전자 팔아서 중국으로 가자,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9월 30일 날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시장도 중국 뭐 내수 경기 활성화, 뭐 화장품, 뭐 의류, 카지노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동안 얘기도 많아요. 아무래하고 LG생활건강이 중국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적이 나빴었느냐 아니면 제품력이 떨어져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서 실적이 나빴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관련주들 좀 요즘 움직이고 FNF 또 이번에 제법 좀 움직이고 있죠. MLB 모자 그 다음에 의류 디스커버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중국에 또 그 카지노 하는 분들이 오지 않겠느냐. 석유화학. 근데 석유화학은 그래요. 지금 석유화학 중국이 대규모 정설 때문에 중장기적 공급광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JNTC의 3D 글라스를 공급하는 화웨이 3D 공급하는 3D 글라스 공 JNTC 최근에 올랐고 구리 관련주들 뭐 오르고 풍산도 여기 있죠. 이런 거 오르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시장에는 관련주는 이런 종목들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 갈까? 우선 뭐 어쨌거나 미국에서 헤지 펀드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아. 단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시장 강세를 보이겠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의 중국의 경제 침체는 정치적 문제에 출발했다. 뭐 경제적으로 뭘 정책을 잘못해서 경기 침체가 왔으면 뭐 금리를 인하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기본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자기는 혁명의 세대다. 마오쩌둥을 이은 사람이 자기다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덩쇼핑 우리가 말하는 덩쇼핑이죠. 덩샤오핑 이 개혁 개방론자들이 문제다.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사람의 개혁 개방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인민의 삶이 풍요롭게 되는 걸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적당히 정도 배 안 고를 정도만 하고 애국주의 이제 군사력 강화 지금 애국주의 때문에 일본에 며칠 전에는 일본의 초등학생이 등교하다가 중국인들 휘두른 칼에 맞아서 초등학생이 사망을 했죠. 그런 일도 막 생기고 유튜브 보면 우리나라 욕도 엄청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 반간첩법입니다. 반간첩법. 그래서 지금은 반간첩을 외국인도 한다. 그런데 이 반간첩법의 범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가 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인이 그 수첩에 타이완이 별도로 색깔로 표시된 수첩을 들고 갔다. 이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구금되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이게 사실 반간첩은 중국 인민들을 감시하기 위한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좀 사회에 부정적인 거 올리면 무조건 삭제입니다. 삭제고 뭐 안 좋은 얘기하면 구속시켜 버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은 물론이고 국제학교 이런 것도 엄청 지금 탈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국진민퇴 작년 5월 5일 날 중앙경제금융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민간 기업은 이제 역할을 다 했다. 국유기업 이게 이제 마오쩌둥의 방식이죠. 국유기업 전면에 나서야 된다. 민간 기업은 역할을 다 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영 기업에도 당 조직을 건설하라. 그래서 모든 민간 기업은 공산당 간부를 당서기로 영입해야 한다. 그리고 뭐 몇 명 이상마다 당지부, 당 총지주, 당위원회 설립해야 된다. 이래 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민간 기업도 다 국유화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이게 중국 현대화는데. 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중국에 진출했던 해외 기업이 다 떠나버리고 지금 저런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중국이 바뀌는 거지. 뭐 경제 정책 뭐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다. 지금 지준율 인하돼서 중국 내수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다시 진출하겠습니까? 그 진출 잘못했다가 그 진출한 지사장이 간첩으로 몰려서 되면 어떡하려고요? 어쨌거나 이런 근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뜨거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건 아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중국에 돈 몰리려면 우리 삼성전자를 방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 연휴입니다. 휴장입니다. 물론 홍콩 정시는 10월 1일 하루만 쉽니다. 홍콩 정시는 열리는데 중국 증시가 닫혀있기 때문에 홍콩 정시 혼자서 날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9월 30일부터 외국인들이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 팔아서 중국 주식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 4일에 외국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래 시장 전체로는요 좀 심심하시죠. 심심하신데 시장 전반적인 주도 흐름은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소외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엔터주, 장기 소외주죠.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소외되면 낙폭이 아주 컸던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주식이 요즘 강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차 전지나 엔터는 여전히 실적이 별로입니다. 저번에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3분기 실적 안 좋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10월 하순으로 다가갈수록 힘이 좀 벅찰 거예요.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실적이 괜찮아요. 결국 이번에 마이크론이 얘기했던 것도 반도체 업황이 모건 스탠리 니들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 재고도 별로 없고 견고해 이런 거거든요. 결국 그게 이제 실적이 견고하다 이런 얘기라서 그래서 업황과 실적이 주반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전히 주도다. 이게 우리나라만 흐름이 아니고요. 일본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11일일 겁니다. 아마 이 고점을 찍고 단기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쭉 기간 횡보한 후에 올라오는 게 야무지게 올라오죠. 그래서 하락 추세는 이제 마무리됐다. 이게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금요일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을 꽤 샀는데요. 많이 산 주식들이 요거들입니다. 그래서 HBM 장비로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STI. 그 중에 한미반도체, PSK홀딩스는 3분기 실적도 좋고 상반기 실적도 좋고 3분기, 4분기도 좋을 거예요. 미세화 장비 요거는 이제 D램에 이것도 HBM과 관련이 없다 이럴 수 없는 게 이제 10나노 내년부터 하는 HBM4E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D램은 10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10나노 하려면 HPSP 장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유진테크. 그 다음에 중국향 비중이 높은 PSK, KC텍 이런 거는 중국이 그래도 반도체 굴기로 계속 투자를 하니까 재미를 보고 있고 소모품으로는 TSE, 리노공업을 기관이 좀 많이 사고 있고 AI 가속기향, GPU 기판이겠죠. 아니면 구글은 TPU라 그럽니다. TPU 기판 이런 거 ISC. 자, 이런 주식들이 기관이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이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자,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이번에 국군의 날은 좀 제대로 요란하게 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 국제전시회가 열리는데 자, 그래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는 대전에 있죠. 계룡대인데 여기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방송주들 관심 많고 지금 오늘도 핸드폰에 북한의 뭐 오물풍선 이런 얘기 나오고 그걸 아니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은 이제 게임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드론과 드론 탐지 레이더에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 휴먼 테크놀로지도 그동안 많이 쉬었는데 관심이 좀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다음에 중국 국경절 연휴니까 중국에 뭐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많이 온다 뭐 이러면서 또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소비재들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을 계속 봐야 되죠. 구리 가격이 오르면 풍산, LS, 그다음에 전선주들 이런 주식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 의복 이런 것들, 화장품은 꼭 중국 아니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여기서 추가로 본다면은 10월 4일날 지금 10월 4일날 아마 그 민주당 의총에서 그 금투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금투세 해가지고 인버스 하면 될까 아니라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그 관련해 가지고 좀 결론이 나겠다. 결론은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이래서 연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서 10월 4일이 금요일인데요. 이날 좀 금투세 얘기가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10월 통상 보면 10월 첫째 주부터 그 대주주 회피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들 투자자들 골병 들여놓고 뒤늦게 뭐 하고 이지도 않 작년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우리 위정자들 정말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인데요. 네, 기본도 안 되고 뻔뻔스럽고 도덕성도 없고 그런 사람 대부분인데 우리 주식시장들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외국인 동향들 특히 삼성전자에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보시고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반도체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제일 좋은 업종이 반도체 쪽이더라. 그래서 반도체 쪽이 불이 붙어서 여타 업종으로 확산되면 좋겠는데 과연 그런 흐름이 올지 제가 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10월 1일 화요일은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10월 3일 수요일 증시 전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희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제가 좋은 리포트들이 많으니까 최근 같으면 제가 여기 카페 리포트도 보시지만 이 쉽게 풀어서 최근 같은 BSK 홀딩스 동영상 같은 경우 보신 분들은 아주 결과가 좋아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 자료들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